네.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조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는 두 파트로 나누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두 파트로 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을요. 우선 제가 앞부분에서 이런 모든 용역비가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하나만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자가 조합장, 이사들이겠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이거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 경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당연히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위, 범죄 예방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될 행위죠. 법률이 하라는 국가기관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각에서 중간에 제가 한번 배임죄 판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용재결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수용재결은 재개발지역에서 현금 청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로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이때 이 재결은 재판서와 똑같은 효력이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불복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려고 하면 이 모든 용역계약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는 돈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받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만 비로소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대개 다 위반됩니다. 자, 변호사법 10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또는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다음 각목을 보면 자,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심판사건 이건 아실 거고요. 지금 수용재결은 뭐냐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이겁니다.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기관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수용재결이라는 얘기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입니다. 여기서 심판한 내용대로 재결서가 나오고 그 금액에 불복이 있으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하려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변호사법은. 그런가 하면 행정사법에도 3조에서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걸 또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은 근데 3년 이하의 징역이라 좀 처벌이 약하고요. 변호사법이 아까 7년 이하 징역이라 처벌이 좀 셉니다. 그런데 일반 철거업체는 참 많은 걸 합니다. 아까 범죄예방도 철거업체가 주로 하고요. 모기업들은 지금 기반시설공사도 철거업체가 하고요. 이 수용재결 업무도 철거업체가 주로 합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조합에서는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한 이 수용재결 업무를 건당 무슨 150에서 작게는 150,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 엄청난 금액을 받고 합니다. 이 수용재결 신청서를 쓰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서 쓰기보다는 더 간단합니다. 양식에 채워서 그냥 양식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150이나 300씩 주고 일반 철거업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의율을 해야 되고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철거업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일반 법인들이 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수용재결 업무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작게는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하더라도 행정사가 하는 것처럼 비용을 조금 받고 하면 물론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14년도에 서부지검에 왕십리 3구역 관련해서 제보를 해서 그 그 철거업체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해서. 그러나 그 뒤로 안타깝게도 어떤 수사기관도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가슴 아픈데 CM 관련 영역입니다.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이래갖고 많이 회자되는 최근 들어서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건설사업관리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CM을 한다고 하는 게 신종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반포에서 조합장을 지냈던 그야말로 스타 조합장이 돼 있는 한모 조합장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조합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이 이 신반포에서 CM 관련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뭐 60몇 억인가를 가져갔습니다. 뭐 62억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또 신반포 뭐 3차인가요? 뭐 거기에서 또 뭘 하고 있답니다. 또 CM 용역을 또 같은 회사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CM은 기술적으로 CM이 필요한 영역이 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 계약은 CM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본 지가 1, 2년도 아니고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자, 건축허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또 구청에서 선정한 감리자가 있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더 끼어들어서 아파트를 CM이 들어간 아파트는 뭐 특별하게 짓나요? 그럴 성질의 업무가 아닙니다. CM이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공법으로 무슨 다리 공사를 한다, 교량 공사를 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한다 이런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M이 어쩌면 당연히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M을 많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단순한 조합원 아파트를 짓는데 CM이 필요하다. 우선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들이 그때 했던 잘못이 뭐냐면 요즘은 이 아류들이 너무 판쳐됩니다. 이게 원조고요. 아류들이 지금은 너나 나나 CM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률적으로 설명하면 대부분 이런 CM들은 아까 설명드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CM을 뭐라고 하냐면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돈을 받겠다. 설계비를 변경해서 뭐를 조금 높여주고 거기에 따르는 부가 이익이 창출되면 그거의 몇 %를 받겠다.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 CM 용역이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잘못된 사업 이런 것들을 고쳐준다면 모르겠습니다. CM이라는 용어가 그런 업체가 필요하지. 근데 CM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하려면 변호사는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아까.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국 법률사무입니다. 어떤 개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개인의 권리를 찾아주면서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밖에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CM마저도 무자격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 여기 신반포 했던 것도 건설사업관리 지성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는 이거 할 당시에는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지금은 돈을 좀 벌었는지 2017년도에 제가 등록한 걸 확인했습니다. 협회에다가 확인했는데 2017년도에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26조 1항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설기술 영역을 하려면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해서 건설기술인 1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 영역 중에 건설기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기술 영역 중에 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파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설사업까지도. 근데 설계나 이런 쪽을 손대려고 하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2조 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에 따른 기술사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는 설계 분야를 손을 댈 수 있습니다. CM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리고 만약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업무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2년도에 신반포가 했고 그 전에 그 지성이라는 업체가 사당동 어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업체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이 안 돼 있었고 지금도 여러 조합에서 하고 있는 CM이랍시고 하고 있는 상당수 용역들이 건설사업관리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기가 막힌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해서 한국 건설사업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사업관리협회, 여기 가면 CM 회사가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사이버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한국 CM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그냥 자기들끼리 소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냥 하나의 집단인 거 아시죠? 이 CM협회에 가면 정관에는 자 여기도 그렇고 정관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사업자, 일반 회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회원 그래갖고 옵서버 같은 결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일반 박사를 한다면 이건 명예법학 박사 이런 거죠. 명예박사처럼 특별회원은 그냥 회비만 내면 특별회원이라 그래서 그냥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주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 회원인데 여기는 그걸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한국 CM협회라는 데는 이거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아무 이런 능력을 갖춘 건설기술진흥법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회비만 내면 일반 회원 해갖고 회원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회원증을 가지고 각 조합에다 가서 CM을 용역을 따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아까 무슨 용적률을 찾아주고 돈을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저기를 한다든지 권리 의무를 도전해주고 하는 경우에 전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요. 물론 건설산업진흥법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CM을 했다면 그 자체로 말해서 업무상 배임죄는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법 위반 중에서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왜 법률 사무에 관해서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냐면 법률 상담에는 법률 상담, 법률 사무 이러는 겁니다.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같은 법조에서 아까 변호사법 109조에서 말하는 법률 사무는 법률 사항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 사항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개인의 권리를 용적률을 좀 더 찾아준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법률 사무에 해당이 되겠죠. 개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보전해주고 돈을 받겠다.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한다라고 하가 변호사법에서는 대리를 화해, 중재, 대리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리한다라고 할 때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의 사건을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은 본인이 직접 행하게 하는 경우도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대리에 해당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전문 지식도 없지만 아까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일단 전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로 법률 지식이 좀 있다 한다 해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이 못하죠. 똑같죠. 내가 어떤 설계나 CM에 대해서 지식을 약간 갖고 있다 하더라도 CM 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CM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법 CM, 소위 말해 무자격 CM 업체들이 요즘은 난무하고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비리의 유형으로 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관심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했던 비리가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합이 묻지마 계약을 계속해주는 한 일반적인 CM업체는 이런 용역 공고를 내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CM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로 뽑기 때문에 또 가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조합은 자기가 원하는 조합 업체를 정해놓고 적격심사표를 만들어서 들러리 한두 사람 세워서 그 업체를 뽑을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심각한 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도소송 일괄명도입니다.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이것도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명확히 들어가면 물론 선정 과정상에 이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지만 아까 그 경쟁 입찰 방법 이런 거 안 하는데 명도소송은 일괄명도를 하고 무조건 2주비를 주고 2주 기간을 설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조합장이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논리상 참 재밌죠. 이거는 순전히 용역비를 빼내서 변호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 자진 2주 기간이 있었고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이때까지는 기다렸다 이때까지 안 가는 사람에게 독촉 절차를 한두 번 더 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1000명인데 1000명을 상대로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사기간을 뭐하러 설정하고 이사비를 왜 주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업무상 배임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자잘한 문제까지 생각하면 대단히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제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두 번에 끊지 못하고 세 번이 연결됐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끝으로 우리 대학원생님들 중에 요즘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바로 학부에서 바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행법은 도시정비법은 이런 사업비 검증에 대해서 한국감정원만 이 사업비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건국대가 그래도 행정대학원이 개설돼 있고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래서 최소한의 건국대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면 학교 내에 이런 연구소가 있어서 정비사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아주거나 각 조합으로부터 진단을 해주거나 물론 유료로 해야 되겠죠. 유상으로. 한국감정원도 심지어는 정부투자기관이어도 거기도 돈을 받으니까요. 당연히 사학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받고 그 사업의 어떤 그 잘못된 점 내지는 사업비 검증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연구원들, 우리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젊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연구소나 사업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 등이 만들어져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연구하고 학교에서도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감정원만 유일하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그래도 부동산학과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사학에서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랜 관련 학문을 갖고 있었던 우리 건국대 같은 데가 이런 업무를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서 그러려면 이런 연구 성과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생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한 분들이 뭐 동아리 형태도 좋고 아니면 건의해서 학교에 건의하거나 해서 좋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연구를 진행하고 해서 우리 정비사업에 관한 어떤 비리를 밝히고 또는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이익을 잘못된 어떤 조합원들이 잘못된 사업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교수님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설사 하면 어느 한 분야라도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꼭 그런 연구소나 이런 게 있어서 선후배 간의 교류도 좀 되고 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선배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를 우리 후배들이 있는 그 연구소나 이런 데 맡기면 이쪽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그래서 학교 발전에도 기여하고 학교를 알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